안녕하세요. IB 코리안 리터처 HL 과목 윤지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페이퍼 1 코리안 HL 과목의 페이퍼 1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칠판에 작성되어 있는 시는 이기성 시인의 공원이라는 시이고, 이 문제는 2009년 5월 시험에서 HL 페이퍼 1 시험으로 나왔던 문제이고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페이퍼 1을 쓸 때 문단을 무엇을 가지고 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퍼 1에서 문단을 구성을 할 때는 간혹가다 학생들이 이 연별로 1연, 2연, 3연, 4연 연별로 구성을 해서 해석을 하는 페이퍼 1을 쓰는 건 어떻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각 연별로 주제나 시어나 상징이나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IB 페이퍼 1 채점 기준, 그 중에 크리테리아 D에 속하는 오르가니제이션 구성 부분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키워드 3가지를 꼽아서 그걸 키워드별로 문단을 구성을 하는 그런 페이퍼 1 작성 방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키워드, 가장 시별로 모든 시가 다르고 그 시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뽑아내야 할 키워드나 포인트도 전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시를 간단하게 해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시를 먼저 살펴보면 1연에서는 늙은 아이들 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늙은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묘사가 되는데, 보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푸른 반바지를 입고 야윈 종아리를 건들거리며 있는 것이 그 늙은 아이들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 우리는 이때 늙은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 건강하고 뛰어놀고 그런 어린 아가들이 아니라 약간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연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아까 1연에서 얘기했던 늙은 아이들이 될 것이며, 그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잠깐 고개를 돌린다면. 그리고 깜빡이는 신호등이 나오고 절룩거리는 밤의 걸음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때 초록의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초록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을 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건너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때도 늙은 아이들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절룩거리는 밤의 걸음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시를 해석할 때 밤의 존재는 어두운, 그리고 약간 불길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때 절룩거리는 밤의 걸음걸이가 늙은 아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면으로 넘어가면 흰새의 부리, 그리고 허공을 향해 튀어나와 있는 그들의 손가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흰새의 불이라는 것은 어미가 먹이를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리, 그리고 음식이 필요한 그런 부리, 그리고 손가락은 허공을 향해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 도움을 뭔가 요청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검은 항아리, 그리고 여기서는 불안한 발가락, 그리고 흰 먼지의 냄새 속 아이들. 이때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늙은 아이들과는 다른 존재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라고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의 먼지 냄새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고, 어울리지는 못하고 그냥 단순히 떠다니고만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검은 항아리도 마찬가지로 밤과 비슷하게 어두운 존재, 무서운 존재, 그리고 약간 불길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고, 발가락조차도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이때 늙은 아이들은 불안하고 어둡고 미래가 캄캄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1연에서는 늙은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 2연에서는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밤, 그리고 뭔가 무서운 존재, 그리고 3연에서는 그들의 손가락, 그리고 늙은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늙은 아이들과 대조되는 그냥 아이들, 그리고 발가락, 그리고 항아리에 갇혀있는 그런 그 늙은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시의 주제를 해석을 할 때 늙은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놀이터에 가보지만 신호등 건너지를 못하고 잠깐 손을 내밀어 다가오지만 아이들과는 친해질 수 없는 기성세대와 지금 현재 시대의 아이들의 세대 차이, 그리고 어울리고 싶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현실, 그런 거에 대한 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 해석을 해보았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페이퍼 1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시어의 의미, 예를 들면 1연에서의 푸른 반바지, 놀이터, 삐걱거리는 그네, 그리고 야윈 종아리 등등의 시어의 의미를 분석해볼 수 있고, 그 시어를 분석함으로써 각 연의 의미, 그리고 시의 주제, 메시지까지도 연결시켜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을 구성할 때는 대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대조는 1연의 늙은 아이들을 묘사한 단어들, 그리고 마지막 4연에 나오는 아이들, 이 두 존재는 다른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두 존재에 대한 대조 혹은 비교를 가지고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징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겠고, 상징이라고 하면 발가락 혹은 손가락, 그리고 그래서 2연에서 나왔던 밤의 걸음걸이 등등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 그리고 상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론, 바디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면 좋은 페이퍼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바디 패러그래프고, 위에 서론 그리고 결론을 쓰면 완성도 있는 페이퍼 1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